그 다음에는 이 서브 샌드위치 중에 좀 독특한 지역의 그 베리언트 변종인데요. 동부에 뉴욕이 있고 뉴저지가 있고 펜실베니아가 있죠. 그 아래로 남쪽으로 펜실베니아의 대서양 쪽에 접하고 있는 오랜 도시 필라델피아가 가장 우리가 천안의 호두과자처럼 필라델피아 하면 음식 하면은 이 호기입니다. HOAGY로도 표현되지만 GIE가 가장 많이 쓰는 철자이고요. 종종 이 호기는 다른 지금까지 그런 서브 샌드위치들은 대부분이 차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게 served hot 뜨겁게 오븐에다가 로스팅을 해서 빵도 그리고 치즈도 녹여서 여기 좀 녹은 멜티드 치즈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그렇게 얇게 썰은 스테이크를 그릴을 해서 막 이렇게 여기 또 벨페퍼 국내에서 피망이라고 부르는 이런 벨페퍼가 슬라이스가 돼서 들어있고 또 어니언이 잘라서 그렇게 들어있고 이것들을 대개는 이 그릴 철판에다가 이렇게 그 시즐링 자글자글하게끔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서 이 롤빵에다가 가운데 쐐기처럼 집어넣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호기입니다. 다시 한번 호기도 콜드 컷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호기의 경우에는 다수가 이 뜨겁게 해서 먹는 것이죠. 네, 필라델피아의 명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온갖 그 섭을 미국에서도 오래 먹었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즐겨 하지만은 국내에도 몇 군데 그런 어, 중요한 그런 대중적인 매장이 있죠. 네. 그러나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시즐링 핫, 이 호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스타일에. 그래서 이 도시를 방문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꼭 호기를 먹어보라고. 저도 이제 그 대학교 여기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 소위 그 유펜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약간 외쪽 그 서쪽 캠퍼스에서 약간 한두 블락 서쪽으로 오래 거기 살았었는데요. 거기 동네에 조그만 한국식으로 하면 뭐 옛날에 그 구멍가게 같은 그런 가게에서 그런 그로서리도 팔고 철판 뭐 조그만 책상 같은 면적의 철판에 그렇게 이 호우기를 그렇게 그릴을 해서 파는 그 마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많이 사 먹고 또 기회만 있으면은 또 나중에 다른 곳에서 사 먹었던 대단히 그런 개인적인 그런 정을 가진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서브 샌드위치의 또 다른 변종이 있는데요. 그것이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바로 밑에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을 접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즈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올런스가 대표적입니다. 천안의 호두과자처럼 거기에서도 이 서브 샌드위치의 이름은 Poor Boy입니다. 좀 더 빨리 해서 속칭 Poor Boy. 이 어파스트로피가 찍힌 거는 OR 이게 생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죠. 또는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는 하이픈을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보이 가난했던 시절 싼 값에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이 환경을 보면은 바로 이 루이지애나 일대가 슈림프 새우를 많이 잡아들이거든요. 굴이 있다든지 슈림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런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한 미시시피 강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많이 그쪽 일대에서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슈림프 그리고 오이스터 그리고 크랩, 게 그리고 포크 물론 치킨 다 싸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동네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그 일대에 crawfish 바다의 그 랍스터 가재처럼 크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여름에 가족들이 놀러 가서 찬물에 수박을 담아 놓고 깨먹는다. 그런데 가재 조그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약간 큽니다.
그리고 빨간색이고요. 그 crawfish, 일명 또 crayfish라고도 합니다. C-R-A-Y-F-I-S-H. 그 가재를 삶아서 쪽 빼갖고 먹고. 근데 이거를 또 튀겨요. 이것들을 다 튀겨서 샌드위치 롤빵에 얹어 먹는 게 바로 포어보이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슈림프가 새우를 이렇게 튀겨서 거기에 토메이토와 레터스를 상추를 얹어서 먹는 그러한 경우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데를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런 프랑스 문화를 반영해서 버게트 빵, 우리 한국에서 바게트라는 그런 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레디스와 토메이토 슬라이스를 얹어 먹는 이 지역의 환경, 그런 전통, 경제, 인종적인 또 흑인들이 많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런 폴크와 이 치킨,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미국에서 남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먹었던, 쉽게 구하고 했던 그러한 치킨, 그걸 또 튀겨서 프라이 치킨을 먹은 것이죠. 네, 그러한 문화적, 환경적인 다양성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음식, poorboy인 것이죠. 네, 참고로 여기 poor라고 우리 국내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주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가난한 그러면 poor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실제 그 원어민들은 상당수가, 물론 과반수의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상당수인 사람들이 물을 따르다, 뭐 이렇게 톡톡 떨어지거나 그럴 때의 그 P-O-U-R, poor처럼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poor boy라고 흔히 발음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꼭 poor가 아니다. poor. 그것을 R도 떨어뜨리고 많은 또 그런 교육 그런 수준이 낮거나 또 흑인이나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의 발음으로 poor, P-O apostrophe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철자이죠. 이제 이 서브머린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제플린이 있습니다. 제플린은 줄여서 ZEP이라고도 하는데 Z-E-P-P-E-L-I-N 또는 ZP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에서 주로 그 일대 동부에서 사용되는데 대형 공중에 떠 있는 그 물체 때로는 이동하고 뭘 날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우주선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낄따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한 공중에 떠 있는 물체에 비유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플린이에요. 그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서브머린 샌드위치 모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물체인데 그렇게 제플린처럼 어떤 구조물이나 튼튼하거나 무겁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볍고 작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림프예요. B-L-I-M-P. 그리고 땅딸하다 그래서 뭐 한국식으로 하면은 뚱보. 영어 원어민들은 사람을 용모로 표현하는 것을 대개는 질색합니다. 품위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한국어로 적당한 짝을 찾는다면은 뚱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블림프를 IE를 붙여서 블림피라고 해서 이거 역시 서브웨이처럼 하나의 서브 샌드위치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의 붕어빵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림피가 바로 공중에 떠 있는 풍선, 관측용이나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고속도로에 차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나, 누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과속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관측용으로도 있고 광고용으로 미국에는 제법 떠 있습니다. 그럼 블림프가 블림피로 되어서 마치 우리에게는 붕어빵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America's Sub Shop이라고 그런 서비스 마크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이름을 또 상업적으로 쓰고 있네요. 여기서 이 블림피가 주정 샌드위치 중에 하나인 여기서는 블림피에 터키가 들어있고
그리고 햄이 들어있고, 터키 햄이 들어있고, 프로볼론 치즈. 상당히 부드럽죠? 노릇스름하고, 예, 연한 그런 색깔이고, 레디스, 토마토, 어니언이 들어있는 블림피의 샌드위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샌드위치가 크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상대방, 소비에트 유니언을 우리가 위협을 하고, 이기고 그래야 되는데, 스포키 있죠. S-P-O-O-K-Y. 이 스포키가 남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뭐 사람이든 사물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그거의 변형 철자로 S-P-O-K-Y 또는 I-E를 써서 역시 스포키입니다. 매사추세츠나 뉴욕보다는 조금 위에 버스턴 그 일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무시무시한 큰 샌드위치다 라는 그러한 함축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탈리안 샌드위치 그러면 이 빵이 꼭 이탈리아에서 오지 않아도, 그리고 이 그 매장의 샌드위치 샵의 주인이 이탈리아계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미국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뉴욕시 같으면은 그 맨해튼 아래쪽에 옛날에 그 리틀 이럴리라고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던 1900년도 전후 무렵에 거기서는 이탈리안 그 커뮤니티, 그 한국인 그 코리아타운처럼 이탈리안 그 디스트릭트 그 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 시대 일대에서 시작이 된 그런 표현이다. 이탈리안 서비다 이런 이야기죠. 또는 샌드위치. 그리고 라켓이 있습니다. 이 동북부 일대에서 흔히 사용되는데요. 이 라켓은 이중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스푸키하고 torpedo, submarine처럼 라켓도 하나의 군사적인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있고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샌드위치다. 또 하나는 이 라켓이 샐러드, 어떤 야채의 일종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 친숙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루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채소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게 어루글라, 발음도 희한하죠. 어루글라 라는 그 채소의 샐러드가 들어있고, 요 어루글라의 샐러드 이름이 라켓입니다. 그래서 라켓 샐러드가 들어있고 다른 밑들이 들어있고 하는 그러한 샌드위치인 거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 일대에 카즈모라고 하는 그러한 카즈모스, 우주를 뜻하는데요. 마치 우주의 모든 채소나 먹거리가 들어가는 듯하게 다양한 것을 넣어서 먹는다는 그런 뜻으로 펜실베니아에 있어서 마치 필라델피아의 호기처럼 핫 오븐 토스테드, 그러한 오븐에 넣어서 그렇게 따끈하게 열을 가해서 먹는, 그러니까 핫 서비 되는 거죠. 콜드 컷이 아니라 그걸로 많이 먹는 또 이름이 펜실베니아 일대에서 카스모라고 쓰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서브머린을 중심으로 한 히어로라든지 라켓이라든지 뭐 torpedo니 뭐 이런 것들 모두가 그라인더, 이 모든 것이 그냥 음식으로 만이 아니다. 그 시대의 문화, 역사, 사회, 경제, 정치, 국내 국제, 국내적으로도 미국도 냉전을 맞이하여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right turn이라고 우리 불립니다. 우리가 우클릭이라고 하는 우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국내적인 그러한 모습이 강했던 그런 때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싸게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주 그런 ingredients, 그 내용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는 1945년 정도에서 60년대에 시작이 되어서 냉전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음식이다. 슈퍼파워, 슈퍼히어로를 열망하던 시대, 그런 사회의 심리를 반영한다. 다시 한번 이름은 submarine, 서브웨이가 아니다. 서브웨이는 브랜드 네임일 뿐이다. 음식 자체가 아닌 거예요. hero, torpedo, grinder, wedge, hoagie, poor boy 또는 poor boy.
Zeppelin, Zepp, Blimpie, Spooky, Italian, Rocket, Cosmo와 같은 다양한 이름과 또 때로는 지역적인 변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submarine 샌드위치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강의 또 약간은 길어졌는데요.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기를 소망하고요. 언제나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영어 교육에 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강의 내용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었으면 하시는 내용이 토픽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떤 점이 특별히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강의에 대한 어떤 비평 그리고 비판까지 언제나 저희 귀는 열려 있습니다. 네, 환영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뒤에 이 아래 저희 그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들을 적어드렸으니까 주저 마시고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